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 살면 국가도 산다 제1편 규제의 이유는 이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편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농지 살면 국가도 사는데 그 방안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1편 규제의 이유는 이권 이 부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신문 브로커에 뒷돈 받고 정보 넘긴 LH 직원 건축왕 건물도 매입. 보시면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업무를 맡은 전 직원이 뒷돈을 받고 브로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A씨인데 이 A씨는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서 99억 4천만 원 상당의 청탁 알선료를 받거나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LH 인천 본부가 3,303억 원을 들여서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 채라고 합니다. 또 A씨는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편법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법인 공인중개법인에 1억 1천만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서 LH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A씨와 B씨는 탈세 정황도 확인돼서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합 선물 세트죠. 종합 선물 세트인데 표 3장으로 그림 3장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 LH 브로커발 세금 누수 현황. 일단 LH 담당 A씨하고 브로커 B씨가 등장하는데 브로커 B씨는 8천만 원을 A씨한테 준 거죠. LH 담당 A씨는 중개법인에 1억 1천만 원 줬습니다. 요까지 보면은 똔똔이라고 보여집니다. 똔똔. 8천만 원은 현금성이고 1억 1천만 원은 증빙 있는 숫자니까 비슷한 금액이 오고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씨만 먹은 거죠. 일단 B씨는 똔똔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보면 브로커 B씨는 건축주들한테서 건축왕 포함입니다. 99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LH 담당 A씨는 3,303억 원을 집행해서 건물들을 매입을 했죠. 원룸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매입을 했는데 A씨가 바보가 아니라면 지금 3,303억 원을 집행했는데 B씨가 지금 엄청난 금액을 꽤 많은 금액을 받았을 것이다. 아마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달랑 8천만 받고 입을 닫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요겁니다. 요거. LH 담당 A씨 위에 높은 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높은 놈이 바지 사장으로 앉힌 놈이 브로커 B씨일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브로커 B씨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던가 그게 아니라면 A씨 위에 높은 놈이 브로커 B씨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가지고 99억 4천만 원 중에서 상당 금액을 가져갔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 그리고 건축주들한테서 별도로 받았을 확률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3,303억 원 과집행이죠. 지금 보시는 금액만 거의 100억이 되는데 100억 플러스 알파가 될 건데 그 금액만큼 세금이 누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가 나죠. 이런 뉴스를 보면은 화가 납니다. 달랑 인천 LH 한 군데에서 살해 한 건인데 요게 지금 거의 100억입니다. 100억. 얼마나 화가 납니까? 사실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2021년 3월이죠. LH 직원들 미공개 정보로 신도시 100억대 투기 LH 사태 때문에 그해 8월 농지법 개정되고 그 이후에 농지 지옥이 펼쳐집니다. 농지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LH 미워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농지 규제의 이유는 이권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공화국이라서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또는 개인 플러스 법인이 부동산 구매할 수 있는 돈은 빤합니다. 자산, 순자산, 부동산 구매 여력이 있는 순자산 한마디로 남는 돈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전세 보증금 플러스 대출금 해가지고 추가로 구매 여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많은 집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끌을 끝까지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돈 땡길 데가 없죠. 지금 왼쪽에 보시는 저 부분이 사람들 구매 여력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죠. 저 상태에서 도시 부동산, 비도시 부동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도시 부동산은 주로 아파트고 비도시 부동산은 주로 농지겠죠. 그래서 도시 아파트를 살 것인가, 도시 아파트 빌라 이런 걸 살 것인가, 아니면은 비도시 농지를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한쪽 편을 들죠. 정부가 한쪽 편을 듭니다. 비도시 부동산 규제 강화를 하니까 농지 아무도 안 사겠죠. 제정신이면 농지 안 살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돈으로 구매 여력이 남죠. 그 남은 돈으로 도시 부동산을 마구마구 샀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비정상이죠. 도시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농지는 큰 힘을 못 쓰는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LH 사태 이후에 근거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잠실 엘스의 가장 타입 세대수가 많은 그 평수인데 그래프 보시면 지금 2020년 8월에 전세 대란 때 금액이 한번 팍 튑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튀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늘어나니까 그만큼 매매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래봤자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가격이 뛴 시기는 2021년 8월 이후입니다. 2021년 3월에 LH 사태 터졌고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2021년 8월 농지법 개정안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가격이 뜁니다. 경자 유전 강화되니까 농지 살려던 대기 수요가 도시 부동산으로 집중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뜁니다. 엄청난 가격 상승. 물론 요 가격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 8월 이후에 가격이 급등합니다. 2021년 8월은 농지법 경자유전 강화가 확정된 그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폭등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금은 한정적인데 어디 하나를 집중 매수해서 가격을 띄워야 되는 상황이면 반대쪽을 죽여야 되는 거죠. 롱이 있으면 숏이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농지법 강화시키면서 아파트 공화국 위치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었다. 요 증거가
요 그래프에서 어느 정도 보입니다. 농지 규제의 이유는 이권, 두 번째 이유, 싸게 살려고. 단순합니다. 선수들이 농지 사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요 지역은 정부 돈 들어가는 또는 앞으로 들어갈 곳이겠죠. 요거는 LH 및 그 윗선에서나 가능한 영역입니다. 일반인은 이렇게 투자 못하죠. 일반인은 최대한 괜찮은 지역 찍어놓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LH 및 그 윗선에서는 몇 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농지를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는가? 사건 하나 크게 터지면 되죠. 투자 심리 위축시켜가지고 저가 매수 기회를 잡는 거죠. 요 이유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주된 이유는 아파트 가격 부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꽉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식이죠. 농지 싸게 살 수 있는 찬스도 잡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이권 보호입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신도시 건설, 도로 개설 이렇게 하면은 정보를 아는 자들 계속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계속되면은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규제하는 척은 해야 됩니다. 쇼를 해야 되는 거죠. 쇼, 경자 유전, 요거 저는 쇼라고 봅니다. 멍멍이 집 수준의 농막 규제, 요것도 저는 쇼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는가? 지금 현재는 개판이죠. 농지 관련 개판입니다. 농지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 살면 국가도 산다. 제2편 농지난보다 주거난이 훨씬 심각하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서울 옛말인가 전세 대란에 지친 서민 서울 탈주 2020년 10월 임대차 3법 발 전세 대란 이후에 나온 기사인데 서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택들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가성비 안 나옵니다. 가성비가 안 나오죠. 경기도에 훌륭한 주거지가 많이 생기면서 가성비 차원에서 실거주 차원에서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꾸준히 서울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0년 8월 이후에 전세 대란으로 더 많이 빠져나갔죠. 전세 대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대란과 탈서울 이야기 2021년 8월 전세 만기가 돌아온 한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3인 가족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인 가족. 전세로 3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초등학교 5학년. 요 초등학교 5학년생은 3학기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중학교 같이 갈 친구들과 빠이빠이 하고 경기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빠, 엄마 울고 싶겠죠. 울고 싶을 겁니다. 아이 달랑 한 명인데 금쪽 같은 아이 한 명인데 직장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 없어서 탈서울 한답니다. 초등학교 학생도 울고 엄마 아빠는 더 많이 우는 이야기 2021년 8월의 이야기 대한민국 21세기 흑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농지 대란에 지친 농민 시골 탈주 이야기 이런 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3인 가족인데 지금 아빠 엄마는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농지가 없어서 서울 취직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정신병자 취급받겠죠.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일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생은 춤추고 난리 나겠죠. 전교생 30명, 친구도 몇 명 없고 폐교 예정인 학교인데 거기서 기분 좋게 서울로 전학을 가는 스토리. 요거는 시골 탈출 스토리.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해피엔딩입니다. 이런 일은 없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농지는 넘치고 농사 짓겠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도시하고 시골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는 투기 지역 대부분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농지법, 경자유전을 오히려 강화합니다. 도시는 담보대출 많이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담보대출 적게 어렵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 부동산은 보유세도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부동산은 규제를 합니다. 농막도 규제를 합니다. 농막마저 규제를 합니다. 그냥 주말에 잠시 거주하겠다는데 그것조차도 막아버립니다. 시골의 주택이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농막도 규제를 한답니다. 도시 부동산 로또 되면은 서울 중심부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골 부동산 로또 되면 서울로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 부동산은 금메달 부동산이고 시골 부동산은 동메달도 아니라 똥메달 부동산입니다. 똥메달 부동산으로 왜 되었는가? 농막도 규제를 하고 경자 유전도 강화를 한답니다. 도시는 다 풀어주는데 요게 2023년의 한 단면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한 단면. 여기서 농막 좀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농막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 주말에 시골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을 짓는 방법, 농촌 주택을 짓는 방법, 짓거나 사는 방법, 그리고 농막을 설치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일반 주택, 주말용 주택으로 너무 비싸죠. 비싸고 세금도 많이 나옵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 되면서 세금도 많이 나오겠죠. 두 번째가 농촌주택, 고향주택인데 요거는 양도세 측면에서는 조금 자유로운데 그래도 부담스럽습니다. 언제 법이 바뀔지도 모르고 언제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약간은 골치 아픈데 마찬가지로 비싸죠. 그래서 주말에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농막이 딱인데 농막은 정말 좁습니다. 좁고 불편한데 그것도 넓다고 추가 규제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원성이 자자한 상태죠. 그래서 농막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 주말 농촌 거주의 기회 플러스 농촌으로 이주를 위한 적응 훈련 기회를 박탈한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골의 인구가 계속 늘고 과밀화돼서 문제가 터진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농막 규제, 뭐 한다고 농막 규제를 합니까? 지금 인구 소멸되면은 인구를 모셔와야 될 판에 농막 규제가 웬 말입니까? 물론 농막 규제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처음에 넓은 농지에 컨테이너 하나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농막을 마구마구 갖다 놓습니다. 농막 규제가 없다면 이 상태에서 지자체에다가 용도 변경 요청을 합니다. 저게 무슨 농지인가? 저거는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용도 변경하면은 성공 투자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농지가 감소되고 그리고 난개발이 되면서 환경 훼손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막 규제를 하는 겁니다. 농막 규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경기도 농지가 아닙니다. 사람 거의 없는 지역의 농지인데 여기는 외지인 방문이
하루에 1명 오면 많이 온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1년에 1명 오면 많이 온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농지 감소, 난개발, 환경 훼손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여기 컨테이너 갖다 놓고 용도 변경을 해봤자 그 땅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농지로 쓰면은 농산물이라도 수확할 수 있는데 이런 외딴 시골에 누가 미쳤다고 농막을 쓰지도 않는 농막을 갖다 놓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은 농막 규제를 제가 봤을 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막 규제를 안 해도 거의 농막 설치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규제를 합니까? 오히려 도시 사람들이 농막 설치를 좀 해서 주말에라도 거주를 좀 해주면 요 지역민들한테 좋은 일이 되겠지요. 답을 내기 전에 인구를 보겠습니다. 인구. 경기도 인구인데 수도권 인구 꾸준히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정체 상태입니다. 인구 0급을 했는데 이제 더 땡겨올 인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 특별자치도 우하향입니다. 엄청난 우하향입니다. 여기서 인구 절벽까지 오면은 인구가 더 많이 급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충청북도는 나름 선방을 하긴 했는데 여기도 앞으로 장담 못합니다. 인구가 절벽으로 가고 있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요 상황, 인구 상황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는 주거난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시골은 소멸이 코앞인데 도시 부동산 규제는 다 풀어준다. 가격 방어하려고 시골 부동산 별 희한한 규제를 다 합니다. 농지법 경자 유전에 그것도 모질라 가지고 농막도 6평도 별장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규제를 추가로 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 방어하려고 그런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곳은 도시인데 도시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시는 풀어주고 시골 농지만 탈탈 때려잡고 있는 지금 현실.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농지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모두가 해피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 살면 국가도 산다. 제3편 규제 다 풀면 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진행합니다. 대책 다 나왔습니다. 대책은 규제 다 풀면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입되는 돈의 양은 지금이 최대죠. 영끌을 너도 나도 해서 지금 더 부동산에 투입될 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도시 부동산을 살 것인가, 비도시 부동산을 살 것인가 사람들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도시 부동산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비도시 부동산을 규제를 하고 도시 부동산 규제는 다 풀어 제껴가지고 모든 돈이 도시 부동산으로 몰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도시 부동산, 주로 농지죠. 요 농지에 가해지는 압박, 경자 유전, 그리고 농막까지 규제를 해서 비도시 부동산 사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는데 요렇기 때문에 비도시 규제 강화로 지방 인구 소멸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국토 균형 발전 요걸 이루려면 네거티브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도시 부동산만 규제를 풀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 부동산 규제 다시 하자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비도시 규제 전면적으로 다 풀어버리면 국토 균형 발전 요거 해결됩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이게 되어 있죠. 비도시 부동산 다시 투자할 메리트가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도시 부동산 문제가 많죠. 너무 고평가죠. 요거 조금 가격을 내려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 해소 대책까지 되는 것이 비도시 부동산 규제 전면 철폐라고 봅니다. 요게 해답입니다.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는 왜 하는가?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잘 올라주죠. 도시 부동산은 지금까지 잘 올라줍니다. 땅만 보겠습니다. 순수 땅만. 그래서 도시의 땅을 산다. 그러면 연간 상승 금액이 6% 정도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된 숫자니까 너무 딴지 걸지 마시고 연간 6%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땅을 사는 이유 대출 이자 4%, 보유세 1% 이렇게 내고도 추가적으로 1%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시골 부동산입니다. 시골 부동산 투자는 왜 하는가? 말 그대로죠. 이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대출 이자 4%, 보유세 1%인데 물론 보유세 가정된 숫자입니다. 연간 부동산 상승 금액이 3%다. 그러면 이런 땅을 투자하는 것은 손해죠. 2% 손해를 보는 행동입니다.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요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 투자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하는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려면 오히려 보유세는 당연히 거두면 안 되고 이자 지원까지 해야지 매수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유세만 이자 지원 요런 거 어차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요런 거 하지 말고 보유세만 걷지 말자. 요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부동산은 보유세 걷지 않는다인데 그 시골 부동산 모든 시골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비규제 지역 요건을 갖추면 보유세 아예 걷지 않으면 됩니다. 비규제 지역의 요건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관리를 하려면 시군 단위로 지정을 해야 되고 인구가 5년 이상 줄어들고 있고 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지역, 이런 지역은 비규제 지역 요건을 적용해서 보유세 전면 철폐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보유세 대폭 완화 철폐죠.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 당연히 보유세 0원입니다. 주택 당연히 보유세 없습니다. 플러스 주택수에서 전면 제외합니다. 도시 부동산하고 시골 부동산하고 합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이 있었는데 요거 전면 철폐를 합니다. 요렇게 되면은 마음 놓고 시골 주택을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양도세든 취득세든 재산세든 종부세든 전면 제외를 시켜주면은 그나마 시골 주택을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허가를 해줍니다. 면적 규정 이런 거 적용하지 말고 그러면은 농막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농막에 대한 6평이다, 6평이다, 뭐 높이가 얼마다, 다락이 어떻다, 이런 규정들은 코미디가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농막 문제는 자동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허가니까 6평도 오케이, 50평도 오케이입니다. 소멸지역 부동산에 대해서, 소멸지역 주택에 대해서. 그러면은 농막형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막, 구태여 농막 설치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주면 농막 문제 쓸데없이 지금 농막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농막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다음은 농지법을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농지의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요것도 사실은 조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때문에 거짓 자경 농업인이 양성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 소작으로 농사 잘 짓고 있는 사람이 쫓겨나는 일도 생기죠. 농지법 경자유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땅 주인이 놀래가지고 이제 소작 그만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이것이 어떻게 농민을 위한 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요거를 없애버리고 자경을 하든 자경을 하지 않든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DC 규정을 일괄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뭐 10년 정도 보유만 하면은 양도세 감면 해준다. 양도세는 없다. 요렇게 해주면 8년 제촌 자경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거짓 자경 농업인도 아마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농지의 공익직불금 문제, 요게 살아있으면 거짓 자경 농업인 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익직불금 요거 가라농업인한테 지불되는 직불금, 일종의 세금이 줄줄 새는 건데 그것도 누수를 막아야죠. 농협의 농산물 판매 시 물량, 농산물 물량에 비례해서 보조금 지급하면은 요것도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냥 땅 가지고 있다고 공익직불금 요거 주는 게 아니라, 공익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농사를 지으면 농협에 판매하는 농산물이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물량으로 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형태로 보조금 지급하면은 가라 농업인 없겠죠. 물론 농업인 1인당 한도 금액 있겠죠. 그런데 이 한도 금액은 의무 금액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이 한도를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은 가라 농업인일 확률이 높죠. 그런 사람들만, 굉장히 소수인 그런 사람들만 단속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가라 농업인이면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농지의 경자유전, 농취증 이행강제금 등등 공무원들 시간 투입을 많이 하는 부분이 경자유전이죠. 요거 필요 없습니다. 전면 철폐입니다. 인구절벽 농촌에 세금 낼 인구가 없는데 당연히 공무원 또 줄여야 합니다. 공무원 줄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이 줄어야 되겠죠. 경자유전 단속은 낭비니까 요거 전면적으로 다 철폐를 합니다. 농취증, 이행강제금, 위원회 요런 거 싹 없애버리고 공무원 또 줄이면 요게 오히려 시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누수를 차단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경자유전 전면 철폐하고 농지 농용, 농지를 농사용으로만 쓰면 오케이.
작용을 하든 소작을 주든 농지은행에 맡기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끝날 일이죠. 끝날 일이라고 봅니다. 경자유전 철폐까지 하면은 비도시 부동산 문제 해결되고 다시 투자할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지금 도시부동산 규제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비도시 부동산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지금 도시부동산은 거품이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수요가 투자할 돈이 비도시 부동산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비도시 부동산 규제만 풀어주면은.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절벽 해소를 위해서 비도시 부동산을 전면적으로 규제 철폐하면 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